K-pop 팬들 사이에는 오래된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는 걸그룹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하이브가 걸그룹을 거의 데뷔시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운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문제는 운이 아니라 관리 방식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하이브 걸그룹 저주의 시작은 바로 글램 GLM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글램의 몰락을 전부 하이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훨씬 더 잘 처리할 수도 있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2010년대 초반 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금처럼 거대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자금도 부족했고 업계에서 영향력도 크지 않은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빅히트는 소스뮤직과 협력해 첫 걸그룹 글램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글램은 2012년 싱글 Party XX로 데뷔했습니다. 당시 세대 기획사 출신이 아닌 그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꽤 괜찮았습니다. 활동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멤버 트리니티 트레디가 슈퍼주니어의 이트브이유케의 사생팬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떠돌던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방송사 CEO의 딸인 척하며 이특을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소문은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K-팝 업계에서 사생팬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돌이 사생이었다는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대중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트리니티는 팀을 떠났고 글램은 4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멤버들은 연기 활동까지 시도하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여름 그룹의 운명을 바꿔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글램 멤버 다이다희와 그녀의 친구인 모델 이지연, 리지이안은 한국의 유명 배우 이병헌, 리바이언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지연은 그와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는 아내 몰래 이어진 불륜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사실을 이용해 약 5천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결국 이병헌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재판 결과 다희는 징역 1년, 이지연은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글램의 운명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2015년 1월 빅히트는 글램이 공식 해체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다희의 범죄 자체는 회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뷔 전에 연습생 검증을 더 철저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팬들은 트리니티처럼 다희를 탈퇴시키고 3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갈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글램은 꽤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지금도 궁금해합니다. 만약 모든 일이 제대로 흘러갔다면 글램은 얼마나 성공했을까요? 하지만 그 답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 GFIND는 원래 소스뮤직 소속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하이브가 소스뮤직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하이브 레이블의 첫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여자친구는 매우 성공적인 그룹이었습니다. 음원 성적도 좋았고 대중의 사랑도 받았으며 멤버들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갑작스럽게 발표된 해체 소식은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회사는 멤버 전원이 계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멤버들조차 그룹 해체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리더 소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멤버들과 저는 이것을 완전한 해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멤버 신비 없이 방송에서 공식 발표가 나오기 한 달 전에야 계약 종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하이브와 소스뮤직의 대응 방식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소스뮤직이 사쿠라와 김채원을 영입하면서 새로운 걸그룹을 준비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정리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물론 현재 멤버들은 각자의 길에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해체는 팬들에게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프로미스나 인프로미스고 역시 처음부터 하이브 소속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에 인수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활동 간격이 점점 길어졌고 팬들은 매번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이번 컴백이 마지막 아닐까? 또한 공백 기간 동안 팬들과의 소통 콘텐츠도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뮤직비디오가 올라오면서
자막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잠재력은 분명했습니다. 프로미스9은 콘서트 티켓을 몇 분 만에 매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디스는 처음에 콘서트를 열기를 망설였습니다. 티켓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멤버 이채용은 리버스 라이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만 음악을 안 내는 것 같아요. 또한 올해는 아직 활동이 없어 수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곧 컴백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한 그룹이 르세라핌, LESSC, RAFIM입니다. 그들은 하이브 최초의 걸그룹이라는 타이틀로 홍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뷔 이후 계속 달아다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표절 논란입니다. 데뷔 전부터 김차원의 FER, U, INT, IFRG, INT, IFRG, IUN, FRG, IVN, 역시 로살리아 아일랜드와 치킨 테리야키와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팬들은 이것이 단순히 현재 음악 트렌드를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앨범 이에 That's Why 의 수록곡 스몰카 타일라의 Water, 도자 캣더 역할의 Woman, 그리고 셀레나 고메즈와 레마의 감당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에 발표된 베어스의 클리셰와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이브와 어도 대표 미니진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미니진 측은 하이브가 일부 르세라핌 곡과 관련해 표절 손해배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젠 뉴진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꾸준한 음악 활동, 큰 예산, 여러 뮤직비디오, 그리고 데뷔 직후부터 수익을 얻는 구조까지. 하지만 하이브와 미니진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뉴진스가 원래 하이브 최초의 걸그룹으로 데뷔할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니진에 따르면 그녀와 멤버들은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영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쿠라와 김채원이 회사에 합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니진은 방시혁이 뉴진스의 성공에 대해 축하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멤버들의 부모는 방시혁이 회사에서 멤버들을 마주쳤을 때 인사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뉴진스의 긴 공백기 계획이었습니다. 하이브는 뉴진스를 약 1년 반 동안 활동 없이 쉬게 할 계획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그래미 수상 경력이 있는 프로듀서를 찾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뷔 2년 차 그룹을 전성기 시점에 장기간 쉬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그룹은 IOIO입니다. 이 그룹은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미니진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지만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특히 안무가 거의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뉴진스 퍼포먼스 디렉터 김은지 역시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했습니다. 이 논란은 결국 안무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논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피해자는 두 그룹 모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뉴진스 팀의 창작물이 재활용되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아이는 역시 원하지 않게 표절 그룹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이브는 또 다른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많은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걸그룹을 만들기 전에 지금 있는 걸그룹들을 더 잘 관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